네,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 과반 확보를 눈앞에 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조금 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승기를 잡았다면서 확정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투표를 거듭 주장하면서 불복 의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바이든 후보가 지금은 당선인 신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어찌 보면 사실상 당선인으로서의 좀 첫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우선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선인으로서의 어떤 그 승리 선언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아마도 지지자들이 지금 이제 좀 지루해할 것 같아요. 이제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도 무작정 침묵할 수는 없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중간 결산 뭐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이번에 좀 연설에 나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묘하게 이제 그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을 때는 분위기가 이 경합주들이 대부분 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쏠리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개표 네. 초반에 이제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가 열리기보다는 현장 투표들이 열리면서 초반에 거의 모든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서 나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좀 물론 약간의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이러지 않고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뒤바뀐 그런 모습이고요. 네. 바이든 측에서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쪽을 강하게 자극하지는 않으면서 좀 통합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마도 그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지금 그 여러 개 주에서 지금 그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부정투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이제 선을 그을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결과가 뒤집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송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고 사실 개표 막바지로 갈수록 바이든 후보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통합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에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 원인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꼽히는데 오늘 바이든의 메시지에서도 팬데믹, 피해자와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한다. 그리고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응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메시지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이제 어찌 보면 통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까지는 이제 선거를 위해서 달려왔지만 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선거 이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지는 사람이야 선거 이후가 뭐 본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이기는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고요.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 메시지를 이제 국민들한테 내보낸 것인데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둘로 갈라졌다,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다 이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흑인과가 아니라 백인과 유색인종 그리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또 진보와 보수 뭐 이렇게 나뉘어서 미국이 대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미국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동맹국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오늘도 보니까 중국에서 미국을 뭐 이제 걱정하는 듯한 표현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였는데 미국적인 시스템이 고장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아마도 이 그 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이제 마지막 해인데 마지막 해에 가장 뼈저리게 아픈 것이 이제 바로
바로 이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선거 막바지에 코로나 확진자가 됨으로 인해서 한 열흘 정도를 선거 운동을 하지 못했고요. 어찌 보면 뭐 우리가 그걸 일일이 찾아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여러 그 경합주들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그 당시에 열흘 동안 아프지 않고 선거 요새를 왕성하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문제도 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연소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최고령 대통령이 됩니다. 상원의원 6선을 했고 부통령도 8년을 했잖아요. 좀 어떤 인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4년 전에 접하면서 이 사람은 뭐 물론 그 미국 정치의 가장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주류조차도 이 사람은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배척할 정도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공화당 주류와 잘 섞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트럼프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이든은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명분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명분이요? 예, 정치인은 이제 명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이든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엘리트이면서도 신사적인 정치인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원의원을 뭐 36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부통령도 8년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 주류 정치에 굉장히 익숙하다. 그래서 국정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까지 잘 꿰뚫고 있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주특기가 뭐냐면 외교예요. 상원에 있을 때 외교위원장도 했고요. 그래서 뭐 외교는 뭐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참모들보다도 훨씬 더 본인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승리가 좀 확정이 되면 그 추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현재 개표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등에서 바이든 후보의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 두 곳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깃발을 꽂는다면 어떤 의미가 생기는 겁니까? 자, 그 펜실베니아와 조지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주예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경합주기 때문에 지금 같이 놓고 보고 있습니다만 펜실베니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했던 지역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을 두 가지 색깔로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진보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을 이제 블루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수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을 이제 레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루 스테이트는 주로 해안가 양쪽 대서양과 태평양 해안가로 좀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반면에 네. 그 공화당 지지자들은 내륙 쪽으로 사막이나 곡창지대 이런 쪽으로 좀 모여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펜실베니아는 블루 스테이트라기보다는 약간 하늘색 스테이트. 그러니까 하늘색. 파란색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늘색으로 이렇게 칠하는데요. 물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결과는 이제 파란색으로 칠하긴 하지만 보통 주들을 평가할 때 민주당이 우세지만 가끔씩은 좀 변하는 데들을 우리가 이제 하늘색으로 칠하고요. 또 공화당이 우세지만 가끔씩 변하는 곳들을 우리가 이제 핑크색으로 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펜실베니아가 바로 그런 하늘색 스테이트고요. 여기는 대부분 민주당이 이기지만 상황에 따라서 공화당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주들이에요. 근데 지난번 선거 때 마침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 러스트 벨트를 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넘어갔던 지역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자기들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되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조지아는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지아는 1992년인가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한번 이긴 것을 빼고는 그 이후로는 거의 지금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레드 스테이트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남쪽 지역이 미국의 남쪽 지역이 이제 주로 공화당들의 텃밭인데 여기서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플로리다를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맨 처음 선거 개표를 시작할 때 왜냐하면 네. 플로리다에서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예. 때문에 플로리다를 이기면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를 전통적으로 보면 플로리다나 오하이오가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주들이었는데 그쪽을 이기면 대부분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정말 특이하게도 플로리다와 오하이오를 다 공화당에 넘겨주고도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가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곳이 바로 이 조지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지아가 표차도 가장 작은 주 중에 하나고요. 네. 공화당주였는데 민주당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막판에 우편 투표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렇게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소송을 제기하든지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글쎄요, 지금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승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특히 이제 이게 선거 초반부터 여론조사 결과처럼 아예 바이든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쉽게 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 초기에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개표 초기에 양진영으로 나눠지고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연하게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를 상당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승리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마음을 돌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줄 소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기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20년 전에 엘고와 조지 부시가 붙었을 때 그 당시에 연방 대법원에서 선거 판결이 났는데 그 당시는 재검표를 위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를 하는데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를 그만하라라고 하는 선거였고요. 네. 지금은 재검표가 아니고 개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표 자체를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제는 개표를 그만두라고 하는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진 게 바이든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표를 그만두라고 한다는 것은 패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네. 뭐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은 정말 선거 부정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투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를 했거나 정말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인정을 못 받았거나 또는 한 사람이 여러 장의 투표를 했거나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아마 이제 재판의 대상이 될 텐데 일부 그런 사례들이 아주 미미한 경우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근데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은요, 한국은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투표를 하지만 미국은 자기가 미국 시민이라 하더라도 선거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투표용지가 발송이 됐다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뒤집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주에서 특히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연방 대법원에서 투표일 이후에 도착한 투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표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것은 네.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때는 합쳐져 버리면 나중에는 분류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개표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잘잘못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때 한번 보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지 연방 대법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도대체 미국 대선 개표 결과 언제쯤 나오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 펜실베니아 개표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개표 방송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개표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개표 집계를 하는 쪽에서 보면 이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개표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 치고 나갔던 것은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를 했기 때문에 당일 현장 투표의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 투표를 먼저 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표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 나온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우편 투표가 개봉이 되면서 이 추세가 확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추세를 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이든의 표가 트럼프 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앞으로 쭉 더 간다면 지금보다 격차는 바이든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표의 추세를 본다면 이미 개표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통계학적으로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다만 지금 그 표차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표차가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하면 거의 이제 1%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그 집계하는 기관들에서 좀 신중하게 발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추세적으로 보면 이미 승부는 결정이 났고요. 네. 다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는 이미 기울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 이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저희도 생중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미국 그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하다가 끊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특히 여론은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미국에 이제 ABC, NBC, CBS 이런 이제 그 유수의 공중파죠.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국들이, 대형 방송국들이 개표를 방송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중간에 이거 이제 끊어버렸거든요. 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가짜 뉴스를 마구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언론 기관들의 아마 결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미국 사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였던 그 팍스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슬슬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등을 돌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바이든의 득표 확정 숫자를 253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 팍스뉴스만 264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11표가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애리조나를 팍스뉴스는 일찌감치 바이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CNN이나 다른 방송국들은 여전히 경합주로 남겨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팍스뉴스가 먼저 애리조나를 바이든의 승리로 선언을 해버린 것에 대해서 트럼프도 굉장히 격앙을 했고요. 그만큼 팍스뉴스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집착, 이것을 버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위에서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당분간은 뭐 소송을 진행한다든지 승복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뭐 패배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아니면 뭐 다음 대선을 고려한 행보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네, 뭐 지금은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설설설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데요.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고, 또 열혈 지지자들에게는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민들이 한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투표율을 한 60%로 본다면 대략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의 지지가 약 50%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30%가 결집한다면 뭐 다음 선거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공화당 주류는 당내 경선보다는 그 본선에서의 승리, 이것을 더 중요시할 거이기 때문에 공화당 주류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선택할 것이냐, 다음 선거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끝나면 뭐 사법 처리 당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계속 그 소송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선거 결과, 최종 결과는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화당 주류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 그것이 이 설령 연방 대법원으로 가거나 또는 하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과연 공화당 주류가 끝까지 트럼프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 비난의 화살까지도 같이 맞을 각오를 하느냐. 여기에 이제 좀 결과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